오늘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혈세 먹는 하마 지역 공공시설 수익 작년 기준으로 적자가 많이 난 공연장, 적자가 제일 많이 난 공연장 전국에서 5개 뽑았는데 그중에 울산이 2개가 있다는 거, 하나는 울산문화예술회관, 하나는 울산 문수야구장이라는 거, 그것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네요. 야구장 안이 생각나네요. 제가 KBO에서 욕 많이 먹고 있죠. 아유,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그 정도 얘기도 못하나요? 시장이 그 정도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울산 시민 혈세가 매년 60억씩 들어가고 문수야구장에서 해마다 171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60억 더하기 171억 뭐 더할 건지 안 더할 건지 모르겠지만 200억 가까이 되는 시민 혈세 적자가 생기고 있다는 건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시설이면 당연히 그것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도움되는 건지, 또 울산 시민들이 야구 꿈나무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묻고 검수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무슨 야구를 박해하는, 제가 그게 무슨 야구 박해예요. 그건 야구 박해가 아니잖아요. 일단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지어놓으면 오겠지 적자 늪 빠진 공연장, 전국 68개 광역 기초자치 해보니까 혈세 먹는 하마 지역 공공시설이 너무 많다 하고 나오는데 2025년 순수익 하위 5개 지자체 공공시설 해서 나옵니다. 뭐 보면 선출직들이 보면 늘 치적행정, 전시행정 때문에 무책임하게 막 큰 공연장 같은 거 지어놓고 결국에는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이 5개 중에 울산이 2개나 들어가 있어요. 울산이 그거 좀 슬프네요. 일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수익 하위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이 1위가 인천문화예술회관 마이너스 427억 2200만 원, 작년 한 해만 1년 동안 427억 적자를 봤다고요. 2위가 광주예술의 전당 마이너스 323억, 3위가 울산문화예술회관 마이너스 239억, 4위가 울산 문수야구장 마이너스 171억, 5위가 경기 전국 선사박물관 마이너스 139억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울산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좀 마음이 무겁네요. 제가 이래서 시설 같은 거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설 같은 거 무책임하게 지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 적자 메우는 건 다 혈세거든요. 매년 이렇게 적자 메우는 혈세가 늘어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돼요. 필요한 곳에서 더 이상 돈을 못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새삼스럽게 더 정말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 울산에 정말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 일단 중단은 시켜놨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더 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있는 울산 문화예술회관만 해도 마이너스 239억에 문수야구장에 마이너스 171억인데 울산 문화예술회관 울산 오페라 하우스 5천억 들고 지금 5천억도 5천억이지만 해마다 한 4,500억씩 더 적자 쌓이는 거는 불을 보도 뻔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중단시킬 겁니다. 그건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지금 나왔는데요.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아직까지 진압이 덜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주말 사이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전국에서 비 피해도 참 많았습니다. 화재 빨리 좀 진압되고 비 피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출산율이 0.8명으로 반등했다고 하는데 부모 될 기회는 고르지 않았다. 구조적 변화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결혼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30대가 주로 출산을 하고 있다. 출산에서도 빈부차가 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정말 결혼해서 아이 놓기 힘든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출산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는. 그래서 국가가 점점점 영역을 확대해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미래 세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출마비 4배,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네요. 여당 선관위에서 재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 출마비 4배, 뭔 말이냐 하면 정민철 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한데 청년이에요. 청년 최고위에 출마를 했는데 기탁금이 500만 원에서 500만 원 맞나? 맞아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가 갑자기 올랐다고 합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통령님께서도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던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과 완벽히 같은 생각이에요.
청년 출마비를 2천만 원으로 올리면 돈 있는 청년 아니면 출마를 못하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유네스코 관련된 우리 유네스코 사무총장하고 다 같이 오셔가지고 회의가 있었고 저도 갔었는데요. 백범 선생님의 통찰과 정확히 같다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문화가 가장 중요한 힘이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유네스코에 적으신다. 그렇죠? 우리 울산 방구대 암각화가 작년에 유네스코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방구대 암각화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문제가 있는데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 대구와의 협조도 지금 필요하고요. 근데 대구와 협조가 좀 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문수 컨벤션 웨딩홀에서는 내년 하반기 예약까지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고 있다. 근데 시설공단에서는 제대로 예약 실태도 파악하지 못했고 계약 관계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래서 시설공단 이사장님 사표를 반려하겠다 했던 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사고를 빵빵빵 쳐놓고 수습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우리 울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현대중공업 기업체에서 파견 나와 있던 분이었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말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함부로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 빨리 오늘 또 오전에 또 시의회 출석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 출석하기 전에 잠시라도 빨리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결혼식이 취소되거나 지연됨으로써 피해보는 시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즉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들어가도록 업무 지시를 빨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께 우리 허민국가유산청장님이 언양 읍성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복원에 관해서 간곡한 말씀을 드렸고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또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시민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간담회를 지난주에 열었었는데 이 기사에 나왔네요. 국제정원 박람회 사실 비상입니다. 이것도 비상인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실질적으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 예정인 곳이 울산에서 좀 악취가 많이 심한 곳 중에 하나인 유수지가 바로 옆에 있고 그걸 뭐 생태습지 조성해서 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슬러지만 제거 계획이 있을 뿐이고 제대로 된 생태습지 조성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태습지라는 것이 불과 지금 실질적 준비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만에 생태습지가 생길까요? 여기는 생태계인데 최소 몇 년은 걸려야 생태습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비 많이 오면 우수가 일로 다 모이는데 그러면 온갖 부유물과 쓰레기들이 일로 다 올 텐데 이거를 생태습지가 될까요? 지금 저는 심각한 거기다가 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어떻게 다 조성을 할 것이며 계획도 안 써 있고 문제는 사무총장도 사라졌고 부위원장도 사라졌고 본부장도 보이지 않고 조직은 마비됐고 저한테 지금 보고도 제대로 안 올라오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우리 김태선 의원님께서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 중에 법안 통과 1위를 하셨다는 또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울산신문에서 일단 멈춰 세운 트램 고민 깊어지는 김 시장. 예, 제가 고민이 깊습니다. 어째해야 할까요? 많은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4일간 매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노동위원회를 시청에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생각으로 노동위원회를 넣은 조직 개편안을 넣었는데 지난주에 시의회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은 아무래도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가 늘 크게 대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산업 AX 전환을 맞이해서 노동에 관한 더 많은 관심과 권익 보호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장 밑에 있던 노동특보를 없애버리고 독립합의제 기구인 노동위원회를 발족하겠다라는 취지로 조직 개편안을 넣었는데 일단 시의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또 중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넣었는데 그것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 취지는 뭐 비슷한 조례가 있다는 건데 내용이 비슷한 건 아니에요. 비슷하면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은 심각한 분쟁 상황이나 이럴 때 뭐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단계에서 정책 결정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어쨌든 부결이 됐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시의원님들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또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울산시청의 조직 개편 문제랑 연관돼 있어요. 뭐냐면 조직 개편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되어야지만 9월달이나 있을 9월이나 8월이나 있을 우리 시청의 인사이동, 공무원 인사이동에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공무원 인사이동 자체가 딜레이 되어 버릴 수가 있는데, 이러면 공무원들께도 또 다른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하네요. 조직 개편의 핵심인 노동위원회, 감사위원회가 다 부결이 나버린 상태에서 조직 개편을 그걸 없이 갈 수도 없고, 또 조직 개편 안 하면 공무원들 인사 승진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 간곡히 지금의 상황을 시의원님께 설득을 드리고, 또 시의원님들의 생각들도 분명히 제가 또 배워야 될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시의원님들 주시는 말씀 더 귀담아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많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 경제일자리진흥원과 시설공단 쪽에서 크고 작은 비리 의혹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감사관님께 한낱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또 시민들께서 아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해달라라고 좀 요청을 또 했습니다. 아이고,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일단 오늘 신문 읽어 드리는 시간을 좀 빨리 가졌고요. 제가 어제도 좀 잠을 못 자고, 아래도 잠을 잘 못 자고 좀 불면증이 시달리다 보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래 그 전날도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씀드리는데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